예, 데이터베이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배울 텐데요. 데이터베이스가 대체 뭔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데이터베이스 개념 전에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야 할 용어들을 먼저 설명합니다.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는 이제 이 설명을 해놓고 이 정보 시스템을 찾는 그런 문제였죠.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배,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저장된 자료를 처리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군요. 우리가 회사로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에 보면 회사에 그 직원들이 있겠죠. 직원들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정보들이 있을까요? 뭐 성명부터 뭐 전화번호, 그 다음에 뭐 직책 이런 것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컴퓨터 파일에다 저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정보면 의미가 없지만 뭐 한 사람이 아니라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이 자료를 분명히 데이터화 시켜서 컴퓨터에 저장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저장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이 저장된 정보를 내가 필요에 따라서 추출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월급 계산을 해야 된다. 인사 발령을 해야 된다. 이런 형태라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분명히 어떻게 줘야 됩니까? 이러한 정보를 그냥 뽑아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공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는 얘기는 지금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직원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 필요한 저장된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은 바로 가공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 직책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주소도 있고, 어떤 성적도 있겠죠? 걔 직원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가공 처리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 정보 시스템이라고 한다. 학교로 생각을 해볼까요? 학교에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학생들에 대한 학번도 존재할 것이고, 학번, 뭐 성명도 있을 것이고, 뭐 전공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성적도 있겠죠. 성적이 뭐 성적에 따라서 A 학점, 뭐 B 학점 이런 정보들이 존재하겠죠. 이러한 정보를 컴퓨터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저장을 해놓고 학사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 내에서 어떤 학생한테 장학금을 줄 건지, 어떤 학생한테 어떤 학점을 부여할 건지, 어떤 학생한테 뭐 파견을 해외 연수를 시킬 건지 이런 정보를 우리는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학생이 한 명의 정보가 아니라 많은, 뭐 만 명이다 그러면 만 명에 대한 정보를 가공해야죠. 가공. 처리해야 되죠. 최소한 뭐 그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순서화 시켜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가공하고 처리한다는 개념이죠. 그 가공되는 형태의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것이다?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다.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해되시겠죠? 이제는 자료와 정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죠. 시험 문제는 주로 이 자료하고 정보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구분하는 문제. 그럼 자료가 뭐냐? 자료가. 즉 영어로 우리는 데이터란 말을 쓰죠. 데이터.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얻어지는 문자나 뭐 기호, 뭐 숫자, 뭐 영문자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와 있는 모든 글자체는 다 데이터예요. 데이터입니다. 자료입니다. 근데 이 자료에 내가 만약에 취업 정보라든지 아니면 주식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필요로 해서 추출해 내지 않습니까? 이 추출된 것이 바로 뭐야? 정보라는 거죠, 정보. 그러니까 정보는 데이터가 데이터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 내가 뽑아서 얻어진 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료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측정을 통해 얻은 단순한 값이 아닌 거죠. 우리 학교에서 얘기를 하면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는 존재하죠.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는 존재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 뭐 성적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취미도 있을 수 있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담당 과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겠죠. 이것이 다 데이터예요. 여기서 내가 학교 관리 시스템이 어떤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학점을 내기 위해서 이 성적을 뽑아내서 가공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뭐야?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 현실 세계를 컴퓨터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되고 학생도 되고 학교도 되고 회사도 되고 이러한 현실 세계를 어떤 측정이 있겠죠. 어떤 학생은 키가 이만큼이고 어떤 학생은 안경을 꼈고 어떤 회사원은 영어를 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관찰을 통해서 얻은 사실을 말하는 거죠. 어떤 하나의 직원이 있다 그러면 직원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뭘 할 줄 알며 어디 살며 결혼했고 안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데이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뭐야? 처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냥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그 자체를 우리는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는 겁니까? 처리를 한 거예요. 처리를 한 겁니다. 직원에 대한 자료가 잔뜩 있어요. 그러면 직원에 대해서 성적 순으로 뭐 어느 정도 인사 발령을 내기 위해서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공을 해야 되죠. 데이터를 가공해서 성적 순을 매겨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인사 발령을 내고 안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공된 사실, 데이터에서 얻어진 가공된 사실, 이걸 우리는 정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처리해서 얻은 값입니다. 학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하면 학생에 대한 성적이 있겠죠? 이 성적은 뭐야?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을 가지고 정렬을 해서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평점을 매겨서 학점을 부여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처리해서 얻은 값입니다. 자료에 대한 분석, 성적이라든지 성적에다가 어떤 플러스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한 지식이다. 회사 직원이라고 하면 회사원들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승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해외 파견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이거를 분명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데이터를 가공해야죠. 그래서 가공을 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해야 됩니다. 그죠? 결정할 수 있는 뭘 추출합니까? 정보를 추출해서 이 정보를 가지고 누구를 보내면 좋겠다, 누구를 승진을 하겠다 하는 그 임원들에 대한 결정, 한 지식이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료하고 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료를 처리한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이죠. 이 그림을 잘 봐두셔야 되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들의 성적이 들어오면 학점을 얻어낼 수 있는 거고 직원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직원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뭐 승진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해외 파견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뽑아냈는데 이 뽑아내는 과정의 처리를 우리는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어가 존재하겠죠. 각종 제어,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얻어진 정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려서 다시 재가공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피드백이라고 하죠. 피드백. 자료를 제어 신호에 따라 제어 신호가 있다는 것은 컴퓨터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거죠. 처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디지털 신호가 필요할 테니까 처리와 유효한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을 도식화함으로써 처리된 결과가 유효한 정보에 부적합할 때는 원하지 않을 때는 잘못되었을 때는 다시 그 데이터를 다시 데이터화 시켜서 그러니까 얻어진 정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정보가 다시 뭐가 되는 겁니까? 데이터가 돼서 다시 새로운 데이터가 얻어지는 거죠. 계속 가공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을 우리가 정보 시스템의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5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 중에 이 피드백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료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처리 시스템은 크게 일괄 처리하고 온라인 실시간, 그 다음에 분산 처리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급여 계산, 세무 처리, 연말 결산. 그러니까 설명을 했을 때 일괄 처리로 적용한 게 뭐냐? 급여 계산이냐? 뭐 예약 업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일괄 처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컴퓨터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게임을 한다 그러면 실시간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입력을 했을 때 그 결과, 그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어떤 그 캐릭터들이, 게임 화면들이 막 변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들이 탁탁탁 실시간으로 들어오니까 그걸 실시간이라고 그래요.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일괄 처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입력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입력 데이터를 한참을 모아둔다는 얘기입니다. 한참을 모아뒀다가 처리를 한꺼번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괄 처리를 처음 썼던 개념은 이거였어요. 과거에 컴퓨터가 굉장히 비쌌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100만 원이면 충분히 컴퓨터 하나 살 수 있었지만 컴퓨터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강의실 하나의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엄청난 큰 규모의 컴퓨터였었다는 거죠.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창기 컴퓨터 시스템. 어느 대학에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걸 갖다 언어풀을 하게 되면 한 500만 원이 든다고 합시다. 단순히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것만 해도 이만큼의 가격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요. 정말 그랬고. 그러면 A라는 교수가 있고 B라는 교수가 있고 C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A라는 교수가 컴퓨터를 쓰는 시간이 한 2시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후에. B라는 교수는 한 4시쯤에, C라는 교수는 한 6시쯤에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2시에 한번 껐다 켜고 4시에 껐다 켜고, 물론 쭉 켜놓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때 돈이 많이 든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3번을 전원을 껐다 켠다는 것은 1,500만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래 하지 말고 4시가 딱 좋겠다. 4시에 컴퓨터를 딱 켜놓을 테니까 이 3명의 교수들은 그 시간에 와서 한꺼번에 데이터를 처리하라. 이런 개념이 바로 일괄 처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일괄 처리 개념은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하느냐? 월급 계산입니다. 월급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바로 매일매일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한 달이 지났을 때 계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월급을 계산해야 될 데이터들은 되게 많죠. 뭐 직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계산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괄 처리 대상이죠. 성적도 마찬가지죠. 성적도, 학교 성적도 만약에 고등학교라고 하면 우리가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있잖아요. 그죠? 중간고사와, 그럼 얘네들이 어,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을 나지 매일매일 성적 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일정한 뭐 2개월이든 2개월 지났을 때 그 성적을 한 번에 처리해서 시험도 성적을 매기고 여러 가지 점수, 기타 뭐 여러 가지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합해서 한꺼번에 점수를 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괄 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화 요금, 전화금 한 달마다 계산, 급여 계산 마찬가지죠. 세무 처리, 연말 정산, 연말 결산,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일괄 처리라는 걸 읽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죠. 발생되는 자료를 수집해 분류해 놓았다가 성적이나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모아뒀다가 유사한 트랜잭션들을 한데 뭐 일정한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액션입니다.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해석을 하면 변화라는 거죠. 변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트랜잭션이. 그러니까 컴퓨터 용어에서는 어떤 행위를,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은행 업무,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서 돈을 찾고 그 ATM기에서 돈을 뽑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트랜잭션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갖기 위해서 일정한 모아뒀다 한꺼번에 처리하는,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자료 처리 방식, 시스템 중심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입력을 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실시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까 게임 얘기했죠? 입력을 하고 결과 돌려줘야 되고 입력을 하고 결과 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입력할 때마다 계속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스템 컴퓨터 입장에서는 피곤한 거야. 그런데 이 일괄 처리는 한 달 동안 꼼짝 않고 놀고 있다가 뭐 한 두세 시간 쫙 일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컴퓨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형태의 처리 방식이라는 거죠. 테이프 같은 순차 접근을 사용하는 방법에 적합하다. 테이프라는 건 요즘에 거의 안 쓰죠. 옛날에 여러분이 테이프라고 하면 비디오 테이프 있었잖아.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음악에선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나 카세트 테이프는 처음부터 돌돌돌돌 말려 있는 거 아닙니까? 쭉 해서 데이터를 여기서부터 쭉 읽어내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노래면 노래 쭉 읽어내는 거 아니야? 쫙 읽어내는 거.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할 수 없죠. 지금의 비디오 테이프 말고 MP3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카세트 테이프하고 비교할 수 있죠. 비디오 MP3 같은 건 어때요? 음악 테이프는 내가 언제든지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내가 필요에 따라서 임의 접근이 가능하죠. 처음 갔다가 끝 갔다가 중간 갔다가 이리 갔다가 막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테이프는 어떻게 됩니까? 삐 돌려야 된단 말이야. 한참을 돌려서 내가 끝에 음악을 듣고 싶으면 그때에서 찾아서 듣고 맞춰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형태라면 이 테이프가 가장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위 시간당 처리한 작업수가 많으므로 성능이 높다. 아까 얘기했던 실시간과 비교하면 실시간은 주고 받고 사용자가 입력하면 결과 돌려주고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시간이 무척 많이 들지만 일괄 처리 같은 경우는 뭐 전화요금이라든지 급여 계산은 뭐 1시간이면 다 끝난다. 모든 업무가 끝나는 거 아니야. 급여 계산한다고 했을 때 1시간 정도 처리한다고 하면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단위 시간당 처리하는 작업수가 많으므로 성능이 높다 할 수 있는 거죠. 트랜잭션당 처리 비용이 적죠. 한 달 동안 놀고 있다가 딱 1시간만 일하면 되니까 월급 계산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 및 결과 나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는 실제로는 얘는 바로바로 응답이 나오잖아요. 실시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실시간 게임 생각을 해봐요. 내가 키보드로 마우스로 입력을 했다는 것은 데이터를 놓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결과 바로바로 나오지만 이 일괄 처리는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니까 1시간 동안 처리해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로 이해입니다. 이해. 그 다음에 온라인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죠. 통신선이 연결되어서 실시간 입력 즉시 결과가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을 온라인 실시간이라고 하죠. 좌석 예약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 바로바로 할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죠. 은행 업무 ATM에서 돈 빼고 돈 집어넣고 우주선 운행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주선 기술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레이더 추적기 같은 것들 다 전화 교환 장치 전화 교환 장치라고 하는 것은 전화를 걸면 만약 국제 전화를 걸면 중간중간에 어떤 변화를 갖고 연결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연결해주는 단자가 바로 교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사람이 앉아서 교환해주는 경우, 옛날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실시간이 힘들겠지만 지금 기계적인 장치로 해서 어떤 친구가 국제전화를 해서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했다 그러면 계속 회선을 연결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바로 해줘야 되니까 바로 실시간 온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역시 이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내용을 이해를 해보면 데이터를 즉시 컴퓨터에 전달해 처리된다는 거죠. 어떤 데이터가 발생이 되면 뭐 센서 방식 같은 거, 온라인 방식 같은 거 우리가 왜 도둑놈 잡는 거 문을 따고 들어왔다는 삐우삐우해서 경찰에 도착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야 바로 입력된 데이터에서 결과를 반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용자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명령을 언제든지 답하고 언제 필요할 때 명령을 주면 답하는 아까 일괄 처리는 뭐야 시스템 중심이 없으면 이거는 시스템 무시해버리고 시스템 성능 난 몰라 내가 사람이 편하면 좋다 그런 방식이죠. 오류 수정이 쉽죠. 아까 일괄 처리는 한꺼번에 처리되기 때문에 일괄처리 월급 계산을 한다고 합시다. 물론 잘 정확하게 계산하면 상관이 없지만 오류가 발생됐다면 대체 오류가 발생한 게 뭐지? 한참을 찾아야 되지만 온라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바로바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인해서 오류가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지. 맨날 응답하고 컴퓨터가 노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 주는 대로 응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응답 시간에 대한 제약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죠. 빨리빨리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인터넷을 쓴다든지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컴퓨터 인터넷을 내가 하나의 홈페이지를 열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이버.com 해서 URL 쳤을 거 아닙니까? 그럼 화면에 뜨는 화면에 딱 뜰 거 아닙니까? 결과 뜰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해요.
이거 나중에 이제 운영체제를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결과를 줬을 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이것이 바로 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같은 거 그렇죠. 홈페이지를 열면 바로 뜨지 않지 않습니까? 인터넷 속도가 떨어진다든지 주변 환경이 안 좋으면 한참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죠. 매일 하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ATM에서 돈을 뺀다고 가정을 해봐요. 맨날 그거는 지키고 서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계가 몇 배 들어와야 되고. 만약에 얼마나 월급 계산이라든지 뭐 그 은행 입출금을 갖다 한 달에 계산한다고 하면 뭐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뭐 은행에 큰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일 매 시간 바로 트랜잭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높을 수가 높고, 유지보수, 그 다음에 회복, 원상태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원상태로 돌리는 이런 형태가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 이해가 여러분한테는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운영체제 파트에서도 다시 언급되는 얘기니까 요 예를 여기서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처리죠. 분산 처리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선으로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작업이 있으면 하나의 작업을 얘가 혼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얘도 좀 나눠주고 얘도 좀 나눠주고 얘도 좀 나눠줘서 공동으로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받는 형태를 우리가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죠. 다양한 지역을 위해서 처리를 위해서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처리를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이건 뭐 인터넷도 될 수 있고 랜도 될 수 있고, 최근엔 다 인터넷이죠. 논리적 하이 시스템을 사용한 것처럼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역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중앙 컴퓨터에 처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어떤 회사에서 발생이 되는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그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본사가 있어요. 여기가 지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해외 지사가 있어요.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가 수집이 돼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그러니까 분산적으로 처리되는 거죠. 한 곳에 집중으로 모아서 처리된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가처럼 운영하는 방식이죠.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가 여러 개 있어요. 컴퓨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처리된 각각이 다 처리할 거 아닙니까? 역할 분담을 해서. 그럼 보여지는 화면이 하나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 한 화면의 결과가 보여지는 거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개 컴퓨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바로 분산 처리된 결과를 하나의 컴퓨터가 수행된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 사용하는 것처럼. 요게 이제 사용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투명성이라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투명성. 그러니까 여러 개의 컴퓨터가 서로 그 역할 분담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자료를 처리하는데, 그 처리된 결과가 컴퓨터 화면에 하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화면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하나의 컴퓨터가 운영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이라고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죠. 주식 뭐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매장에 가서도 막 이렇게 주식이 막 정보가 뜰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정보가 사실상 컴퓨터 하나에서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개의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에서 처리된 결과가 일괄적으로 모아져서 뿌려지는 형태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스템에 대한 장애 발생 시 다른 처리의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게 하나가 망가지면 얘가 복구시켜서 얘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은행 업무가 특히 그런데 은행에서 처리되는 컴퓨터는 한 대가 아니겠죠. 왜? 중단되면 안 되니까. 이 세 대가 동시에 운영이 된다. 한 대가 죽어도 얘네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거든요. 여러 개 컴퓨터를 동시 작업을 하니까 이것도 분산이라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죽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죠. 신뢰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원을 이용하여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축할 수 있으며 적응성, 융통성이 뛰어나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나 컴퓨터 성능, CPU, 메모리, 여러 가지 지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다 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으며 적응성, 융통성이 뛰어나다. 구축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컴퓨터가 많으니까. 통신망에 따른, 인터넷망에 따른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기에는 굉장히 편하지만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보안이 좀 취약하다는 거하고 오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 자체를 우리가 인터넷 자체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보안이 취약하죠. 그러니까 만약 은행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 인터넷은 전산을 통해서 은행 업무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럼 처음에 설치하는 게 무척 많죠. 보안 프로그램을 계속 깔지 않습니까? 한번 계좌 이체를 하려면 한 10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계속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고. 오류도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쓰다 항상 웹페이지가 잘 열립니까?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야 뭐 그냥 일반 뭐 홈페이지 포탈을 보는 정도로만 끝나면 상관없지만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분산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 온라인, 실시간, 그다음 분산 처리를 정확히 구분하시고 거기에 따른 얘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